이 1870년 메치니코프의 의견을 아직도 따라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유명한 분은 맞아요. 그 노화와 면역학을 처음 만든 분이 메치니코프고 미생물을 거의 처음 발견한 파스테르의 제자가 이 메치니코프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메치니코프는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유산균 많이 먹어라. 장 안의 미생물을 유산균으로 다 바꿔라. 유산균이 최고야.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회사들도 유산균 1000억, 500억, 100억, 유산균, BP도 유산균의 배합 막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사실 2012년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충격적인 논문이 나와요. 학계에.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2000억을 넘게 들여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진짜 건강한 사람한테는 장에 유산균이 많아? 라고 연구를 시작을 했더니 아니었어요. 문제가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장의 특정 미생물에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산균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 안의 미생물의 조화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이 학계의 발표였고 보시면 이게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여기 보라색 이게 유산균이에요. 한 종류예요.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우리 장 안에. 이러다 보니까 학계가 사실은 완전 뒤집어졌어요. 여지까지 다 메치니코프의 정설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세대가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회사가 하나도 나오질 못했어요. 10년째. 그래서 여기를 성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 이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오면 왜냐면 이미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인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데 다양성을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이 없다라는 게 시장의 가장 큰 언맷 니즈이자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그거를 5년 전에 아메이가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뚫어보자. 여기 이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셨고 처음엔 저희가 안 된다고 했었고 이거는 불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왜 듀퐁이 왜 못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네슬레가 이걸 왜 못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은 계속 변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체변해서 보고 맞춤형 들어가는데 그거를 또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6개월에 한 번씩 새로 보면서 바꿔가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장은 없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지 마시죠.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던 거를 아메이에서 저희 회사에 투자하고 계속해서 해가지고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나왔고 처음 나올 때도 엄밀히 얘기해서 저희 1년에 10,000개 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했는데 1년에 30,000개가 넘게 팔리면서 사실은 엄청난 대박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은 이게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데 저희 주변에서 외국에서 요즘에 DHL로 엄청 날아가고 있어요. 저희 주변의 교수님들은 알아요. 이게 완전 홀리그레일의 영역이고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한다라는 게 미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일본 본사 임원들은 이거 다 했어요. 태국도 나갔고요. 아메이 미국 본사 임원들도 죄송하지만 아직 일본의 ABO 분들은 못하시지만 그분들은 아는 거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 하고 계시고 당연히 멜란드 아메이의 글로벌 CEO도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제 주변의 교수님들도 부탁해서 미국에도 많이 나갔고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이런 인맥과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오직 한국 아메이 여러분만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설명을 할 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두 가지의 엄청난 특장점이 있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올라가면은 건강을 다 책임져. 이건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3년 뒤에 얼마나 건강할지 어떤 병이 걸릴지를 아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과학자들이 한 사람의 미래를 보고자 하는 시도로 처음 했던 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 사람의 유전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유전자를 다 읽으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이 90살에 죽는지 80살에 죽는지 알고 60살에 대장암이 올지 말지 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근데 안 됐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미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스텝부터 완전 삐그덕했어요. 과학자들이 사람이라는 이런 고등 생물을 봤을 때 사람은 최소한 10만 개의 기능성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전자 분석이 끝나고 났더니 24,000개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이 예상한 거에 4분의 1밖에 없고 문제는 초파리보다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인간은 초파리보다 월등히 고등 생물인데 어떻게 초파리랑 비슷해? 그러면은 초파리와 인간의 차이점은 어디서 오는 거야를 보기 시작한 게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초파리는 장안의 미생물이 10개 남짓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2000개 남짓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 하나를 설명드리면은, 초파리는 과일 주변에 꼬이는데 썩은 과일 주변에만 꼬여요. 왜냐하면은 사람과 동일하게 초파리도 생과일을 먹으면은 생과일을 분해해서 혈액에다 넣을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초파리가 생과일을 먹으면은 생과일이 똥으로 그대로 나와요. 사람도 장내 미생물이 없으면 생과일을 먹으면 생과일이 똥으로 그대로 나와요. 과일 안에 뭐 펙틴, 비타민 C, 캐로틴, 알파 캐로틴 되게 많은 거 좋다고 아시죠? 그거 장 안에 미생물 없으면 그대로 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초파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에 이거를 해결해주는 미생물이 없어서 밖에서 미생물이 썩힌 거를 먹어야지만이 그 영양소가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초파리의 존재예요. 감사하게도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이 장 안에 있으니까 저희는 썩은 걸 먹지로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서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저희 장 안에 저 기능을 해주는 미생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초파리와 인간의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이거인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을 과학자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의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장표 하나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이해하시면 진짜 박사학위 수준으로 가신 거예요. 사람은 뭐를 먹으면은 그게 나한테 좋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점점 과학자들이 알게 되는 거는 내가 석류를 좋다고 해서 엄청 먹었는데 석류가 내 피에서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르마코키네틱스라고 혈액을 뽑아보기 시작하면은 제가 석류 먹는다고 석류가 혈액으로 가지 않고요. 여러분이 콩 먹는다고 콩 단백질이 혈액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희가 먹는 대부분의 물질은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고분자 물질, 분자량이 엄청 큰 애들이 모여 있는데 이 장세포를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장기로 가려면은 구조가 엄청나게 저분자, 되게 작아져야지만이 혈액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를 해주는 게 저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에요. 이 장내 미생물들이 저희가 먹은 걸 받아서 분해하고 재합성해서 유익한 물질. 근데 얘네가 왜 유익 물질이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장 안에는 산소가 없는 거예요.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썩음이 아니라 발효가 일어나면서 유익 물질로 전환이 돼서 이게 장기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 몸의 구조인 거고, 몇 개 예를 말씀드리면은 저희한테 얼마 전에 유한양행 연락 와가지고 에콜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미생물이 수십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합을 좀 짜줄 수 있겠냐. 이 에콜을 약으로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에콜이 뭐냐면은 콩단백질이 저분자 구조로 바뀌면은 에콜이라는 물질이 되는데 이 에콜은 엄청난 항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약으로도 개발이 안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34%는 장내 미생물이 이미 만들고 있어요. 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제약회사 하나 우리 안에 들고 계신 거예요. 제약회사도 못 만든 거 이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콩만 먹어도 약이야. 항암제가 필요 없어. 콩만 먹어도 약이야. 여러분, 여성 건강에 석류 좋다고 하죠. 석류에서 만들어지는 유로리틴 A가 필요해요. 석류가 혈액으로 못 가요. 유로리틴 A가 혈액으로 가는 건데 이게 얼마 전에 로장공대 요한옥스라는 교수님이 네슬레에다 1조 원에 판 기술이에요. 유로리틴도 아직 약으로 못 나왔어요. 이제 막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40%는 그걸 만드는 미생물이 있어요. 장 안에. 그분들은 석류만 먹어도 약이에요. 아직 신약 개발 회사도 못 만든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건데 그 미생물이 없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에코를 만드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임상시험을 해서 34%라고 제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임상시험을 하는 중에 에코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코비드-19이 걸려서 항생제를 딱 드셨는데 그 뒤로 그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 미생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에콜 하나 가는데 중간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20개 가까이 돼요. 첫 번째 미생물이 콩단백질을 쪼개면 두 번째는 거기다 하이드로젠기, 수소를 붙여주고 세 번째는 그거를 다시 붙이고 다른 미생물이 그걸 또 쪼개고 이거를 거의 20번을 해야지 약 효과를 가진 에콜까지 가는데 중간에 체인 하나가 폭탄을 맞아서 날아가면은 공장이 워킹을 못하는 컨베이어가 끊어진 거죠.
그러면 그분은 제약회사 하나 날아간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핵심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사람은 밥만 먹어도 건강하고 약이 되는데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뭘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진 기능입니다. 이게 다 논문들이에요. 이거 이제 인삼 얘기거든요. 인삼, 누구는 인삼빨 받고 누구는 인삼빨 안 받잖아요. 그것도 인삼의 진세노사이드라는 고분자 물질을 컴파운드 K라는 혈액으로 가는 저분자 물질로 바꿔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인삼빨이 받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 인삼 다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되게 급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저분자 화합물, 스몰 몰리큘이라고 하죠. 그걸 저희는 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이라고 불러요. 걔네는 원자 단위를 케미컬로 합성을 해서 저분자로 만들어 놓은 걸 캡슐로 찍은 게 여러분이 드신 약이에요. 그래서 약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거치지 않고 간다 보니까 타이레놀은 먹으면 약효가 바로 나와요. 또는 고분자 화합물인데 너무 중요해. 그러면은 뭐 하는지 아시죠? 주사로 찌르는 거예요. 혈액으로 바로 넣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가면은 선택받지 못하면 혈액까지 못 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과 여러분이 드시는 건강기능성 식품과 차이를 명확하게 이렇게 통해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박사 수준 강의를 제가 간 거예요. 여기를 이해하시면은 상당히 멀리 가신 겁니다. 예. 그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12년 네이처지 논문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다. 이제는 아시겠죠?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사람은 뭘 먹어도 미생물이 받아서 약으로 바꿔서 혈액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뭘 먹어도 건강한 거고 이걸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한약 드셔봐야 그냥 변기로 흘려보내는 상황. 한약이 대표적인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한약, 천연물들은 다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더블엑스가 엄청난 고분자 화합물 덩어리예요. 천연물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동물 실험을 했는데 동물한테 좀 미안하지만 동물한테 이제 암을 걸어놓고 그러면 동물의 면역 체계가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네한테 더블엑스를 주면 면역력이 쫙 다시 올라가요. 그거를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얘 장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항생제를 엄청 먹인 다음에 더블엑스를 먹이면 면역력이 하나도 못 올라가요.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너무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그럼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한 논문이에요. 일단은 뇌에서의 포만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간에서의 지방이 끼기 시작하고 간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장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해요. 장에 누수가 생기면은 미약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방 축적량이 늘어나면서 근육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무력증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졌을 때 아주 특이적인 현상이자 딱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순간적으로 장내미생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항생제를 엄청나게 드시거나 아니면은 과음을 하시면 돼요. 술을 엄청나게 드시면은 그 알코올이 장으로 가면서 순간적으로 장내미생물 다양성과 장내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훅 떨어져요. 그러면은 숙취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딱 와닿지 않나요? 숙취를 생각해 보시면 다음날 아침에 음식이 엄청 땡겨요. 자극적인 음식.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혈액으로 들어오면 그거를 뇌가 받은 다음에 얘 뭐 먹어서 미생물이 분해해서 대사체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됐어, 그만 먹어. 이게 포만감을 느끼는 원리예요. 그래서 먹고 30분 걸린다 그러죠. 먹고 장내 미생물이 대사체 만드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려요. 그게 나오면 뇌가 먹었네를 인지하는 건데 미생물의 다양성과 대사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먹는데 포만감을 못 느껴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누수가 생기면서 약간의 미열과 두통이 옵니다. 얕은 수준의 염증 반응이 몸에 계속 있는 거예요. 미열과 두통이 살짝 있으면서 근육에 힘이 쪽 빠지죠. 자꾸 누워있고 싶죠. 다음날 보면 한 2kg 쪄있죠. 과음은. 이게 딱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졌을 때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다른 데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를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저만의 노하우예요. 사실은 저도 교수할 때는 이렇게 술 먹은 적이 없는데 사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술을 먹거나 하게 되면은 술 먹기 전에 저는 2포 까서 먹고 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2포 까서 먹고 술 먹고 나서 제가 4포를 먹어요. 그리고 엔자임 바이옴을 2포 정도 먹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날에, 왜냐하면은 한의학계선 아시죠? 그 숙취도 소화의 개념으로 봐요. 간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먹고 나면 다음날 숙취가 없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게 술을 먹었음에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끌어올려 놓으면은 숙취 현상에 여러분이 딱 해보시면은 명확히 하실 거예요. 스스로 임상시험이 나의 마이랩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러고 하시면은 과음하실 때 전후로 2포, 4포 정도 드시면 다음날 숙취가 없으신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이런 현상인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잔인하리 많지 영재 교육에 엄청 포커스돼 있어요. 그래서 반을 가면은 애들을 IQ 테스트를 해서 분반을 시켜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진짜 고소하잖아요. 학부모 고소할 텐데 거기는 약간 그 영재 교육이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 영재가 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사일 몇 개 가진 것보다 영재 한 명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영재 교육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게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논문인데 분반을 한 다음에 아이들의 IQ별로 나눠놓은 다음에 보면은 IQ가 높은 분반일수록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에요. IQ가 낮은 아이들은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낮다. 그래서 뭐 마이랩에서 아이들 다양성 높이면 IQ가 쭉쭉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뇌 기능과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뇌에서 사용하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장내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가바 아시죠? 뇌 기능에 좋다라고 하는 가바가 여러분 마이랩 해보시면은 거기에 포스트바이오틱스 스코어에 3개 뭔지 아시면 이건 진짜 대박인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뷰티릭 애시드예요. 뷰티르산. 그래서 뷰티르산이 얼마나 높아지는지가 여러분의 포스트바이오틱스 스코어랑 일맥상통하거든요. 가바가 요 뷰티르산의 아류작이에요. 뷰티르산이 많으면은 장내미생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바예요. 가바의 이름이 감마 암미노 뷰티릭 애시드예요. 그러니까 뷰티르산인데 구조가 살짝 바뀐 게 가바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장내미생물이 만들어서 뇌 기능의 활성에 도움을 주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 되게 많이 해요, 과학자들이. 옛날에 저 어릴 때 그냥 이비인후과 가면은 편도선 부었다고 이비인후과 가면은 의사가 엄청 꼬셨거든요. 편도 그냥 자르라고 이거 불필요한 거라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 편도가 우리 몸의 면역 조절의 중추기관이라는 게 최근에 밝혀지면서 옛날에 편도 자르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과학자들이 다 알지 못해요. 이게 발전을 하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무척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러니까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과학자들이 2012년도에 그 논문이 나온 다음에 엄청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지까지 쓰던 항생제는 다 뭐냐? 그러니까 항생제를 통해서 병용군을 죽이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이 초토화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던 소사이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장내미생물을 붕괴시키는지를 보려고 과학자들이 여기 브라질에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조우하지 않은 아마존 부족을 찾아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게 그들이 찍은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브라질에서 요 부족이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조우하지 않아서 여기에 가서 이 사람들의 똥을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똥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다른 색깔이 다른 종류의 미생물인데 이게 미국인이고 이게 아마존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토화가 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아까 그 이해가 가시잖아요. 이 아마존 사람들은
밥만 먹어도 건강해. 장 안에 제약회사가 5, 60개는 있는 거야. 제약회사도 못 만드는 약을 이미 만들면서 밥만 먹어도 건강하게 사는데 미국 사람들은 뭔 짓을 해도 아픈 거야. 제약회사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제약회사 10개 있으면 여기는 5, 60개는 있는 거예요. 장 안에 제약회사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을 했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건 다 아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이거 22만 원인데 이거 변을 떠서 보내면 4주 있다 뭘 줄 테니까 드셔보시죠라고 하면 이걸 누가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메이밖에 못하는 사업인 거예요. 진짜로. 근데 아메이는 그걸 알았어.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고 저희는 그때 몰라서 이런 거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개발해놓고 나니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아메이밖에 못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유니크한 프로젝트가 된 거고 그러면 도대체 왜 아메이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중에 보면 인터넷 보면은 이 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제품들, 뭐 장내 미생물 분석 공짜로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뭐 병원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도대체 우리가 가진 마이랩이라는 제품과 인터넷에서 또 돌아다니는 공짜로 해드립니다. 장내 미생물 13만 9천 원 분석, 병원에서 하는 22만 원 분석, 뭐 녹십자에서 차이가 뭔지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잠깐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뭔지 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장내 미생물 얘네가 일단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유전자 분석기를 가지고 사람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를 찍기 시작했어요. 이 미생물을 찍음으로써 건강한 사람한테 아커만시아 같은 미생물이 더 많네. 건강한 사람한테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더 높네. 라고 해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분석함으로써 사업을 하는 거를 저희는 1세대라고 불러요. 그거는 유전자 분석기 NGS라는 장비를 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읽어드리는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게 뭐 아커만시아가 좋네라고 해서 아커만시아 여러분이 드셔도 걔네가 혈액으로 못 간다고 했잖아요. 걔네가 혈액으로 가면 여러분은 앰뷸런스 타고 있어야 돼요. 그 폐혈증이라고 불러요. 미생물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가셔야 돼요. septic샷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얘네는 아무리 먹어봐야 얘네가 만들어내는 대사체 때문에 저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2006년, 7년에는 이 NGS, 장내 미생물을 찍는 게 엄청 핫한 기술이었어요. 이거로 사업들이 쫙 몰려온 게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시는 모든 제품이 요 1세대 기반의 제품이에요. 마이바이옴 스토리, 테라젠 바이오, 녹십자 전부 다 1세대 기술을 사용하는 건데 과학자들이 봤을 때 이 대사체를 모르면은 건강 상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대사체를 읽어드려야 된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이 됐고 미국의 메타볼론, 저희 한국의 HM파마, 미국의 메타볼론, 일본의 메타볼로 지노믹스 정도만이 대사체를 명확하게 영국의 아틀라스 바이오메드 요 4개 정도가 요 대사체를 명확하게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에서 2세대까지 같이 들어간 제품은 전 세계에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쓰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과 영국의 아틀라스 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만든 제품 하나예요. 그게 미국에서 399불에 팔려요. 50만 원에. 그거랑 여러분 마이랩 딱 2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이랩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간 게 뭐냐면은 대사체가 뭐가 있는지 알고 장 안에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한지 아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한테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십니다. 아니면은 장내 미생물이 안 좋으니까 인지 건강 또는 콜레스테롤 건강이 좀 위험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끝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1, 2세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양성을 어떻게 높이는데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여기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풀어낸 게 마이랩이고 그거를 3세대 기술이라고 불러요. 뭐가 들어갔을 때 미생물이 바뀌면서 어떤 종류의 대사체와 미생물이 바뀌는지를 시뮬레이터로 볼 수 있는 기술을 피마스라고 부르고 그 피마스라는 기술이 이 시뮬레이터 기술도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는데 회사
하나가 가지고 있는 건 저희 HM파마밖에 없고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벨기에 겐트 대학교가 하나 가지고 있고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라고 하는 TNO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로서는 저희가 가진 피마스 이 세 개밖에 없고 이 시뮬레이터가 있어야지만이 뭐를 먹었을 때 내 장 안에 미생물이 다양해지면서 대사체가 좋아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쓰시는 피마스의 엄청난 특장점입니다. 이게 이제 피마스라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체변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시뮬레이터 안에다가 여러분의 변을 넣고 6개 만들어 놓은 프로바이오틱스 조합을 짜놓은 거를 미리 넣어보고 어떤 제품이 들어갔을 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뮬레이터 기술인 거고 이 시뮬레이터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은 전 세계 마이랩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 틀린 게 이 얘기를 했다가 제가 공격을 받았어요, 한 번. 어떤 ABO 분이 병원 갔는데 똑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시, 이거 전 세계 유일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품을 저희가 병원에 납품하는 거예요.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아메이랑 독점 계약을, 저희가 근데 이 피마스 기술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신약 개발했었어요. 저희가 뭘 했냐면 우울증 환자들의 변을 넣어놓고 어떤 미생물이 들어갔을 때 우울증을 개선해주는 물질이 높아지고 낮아지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미생물을 지금 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하자고 셀트리온도 저희 회사한테 투자하고 계약을 했어요. 셀트리온도 요 피마스 기술 가지고 환자의 분변을 넣고 뭐가 들어갔을 때 약이 되는지 보고 그걸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약 개발만 할 줄 알고 아메이가 건기식이랑 식품 영역에는 20년 독점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독점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진짜 그때 아직 사업을 완전히 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교수로 완전 어수룩해가지고 사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거 사인하고 나서 아모레 서경배 회장님 저희 회사 오더니 50억 투자하고 셀트리온 투자하고 CJ 저희 회사 투자하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 맞춤형 하겠다고 다 달려들었는데 아무랑도 못해요 지금. 아메이랑밖에 못해요. 그게 지금 저희 회사에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은 점이에요. 네, 제가 사업을 진짜 어수룩하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이제 피마스 기술의 핵심이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도 병원에선 이거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병원에다가 이 플랫폼을 70만 원에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서 이거 분석하시면 병원은 객단가가 조금씩 달라요.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 하나는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마이랩이 유일해요. 그래서 병원 거를 찾으셨으면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돈을 훨씬 많이 법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하시면. 왜냐면은 아메이는 저희 할 때 자동화 장비도 다 사주시고, 아메이가 투자를 300만 불 이상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또 잘못된 계약이었지만 계약을 했어요. 엄청 낮은 단가에 납품한다라는 계약을 하고, 이거를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22만 원에 하시는 거지, 똑같은 거 병원에서 100만 원 넘어요. 병원에서 하시면 병원에서 하세요. 그거는 저는 추천드릴게요. 예, 그 상황입니다. 이게 3세대 기술이 활용된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봤는데, 뭐 장내 미생물 분석 무료로 해드립니다라고 하면은 해보세요. 하셔도 좋은데 NGS라고 써 있는 거는 해보시면 괜찮아요. 그 이제 1세대 유전자 분석기로 돌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유산균이 얼마나 있는지 봐드릴게요, 유해균이 얼마나 있는지 봐드릴게요, 이런 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치니코프를 넘어갔다, 특정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장 안에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한지가 중요한데, 다양성을 보려면 NGS라는 유전자 분석기까지는 써줘야 돼요.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해보시면 바로 느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 이제 뭐 해야 돼? 그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3세대 기술이 없는 이상. 예. 그게 마이랩의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이랩을 가지고 실제 임상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섭취하신 이후에 아주 유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증명이 됐고요. 대사체도 아주 유의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P-value라는 거 아실 거예요. P-value가 약을 만들 때 이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나오는데 플라시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가짜 효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0.05라는 거는 5%예요.
그러니까 0.05보다 낮은 수준이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그래서 0.05보다 더 좋은 건 0.001이라든지 숫자가 작아질수록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딱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통계의 방법인데, 여기 보시는 이 숫자가 저희 R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로그 16이니까 0.016개 2.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올라가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거 400명이었거든요. 임상시험 통해서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이 현대를 사시는 분들, 특히나 저희가 그로잉 랩을 한 다음에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먹은 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양성이 괜찮아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랑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요.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뭐 옛날에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더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내미생물과 우리의 면역세포가 기억력, 메모리 펑션을 가져가는 게 거의 16세 정도에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16살이면은 내 장 안에 미생물이 뭐가 있는지를 면역세포가 알고 그 상태로 평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면역세포, 항상성이라는 거 아시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는 계속해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16세 이전에 막 항생제라든지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방부제 들어간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드실 일이 많이 없었잖아요. 거기다 시골을 사셨으면 좀 흙 안에 미생물 엄청, 흙도 좀 많이 드시고 막 뭐 냉장고 없으면은 뭐 발효된 거 많이 먹으면서 미생물 막 엄청 먹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65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엄청 높으세요. 그러니까 평생을 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가는데 요즘 어린애들이 문제예요. 제가 그로잉 랩 하면서 보고 진짜 충격을 먹은 게 폭탄이에요. 완전 바닥에 붙어 있어요. 다양성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은 요즘 어린아이들은 이 환경을 통해서 일단은 환경 오염도 문제예요. 저도 와이프한테 욕 먹으면서 저희 집에 애트모스피어 쌓아놓고 이런 게, 여러분 공기의 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미약한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발동시키고, 면역세포의 70%, 80%가 장 주변에 있는데 얘네들이 사이톨리틱이라고 해서 주변 애들을 막 죽이기 시작해요. 장내미생물이 많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 주변에 의사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물어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미세먼지 엄청 심하고 나면은 애들이 소아과에 많이 와요. 설사 때문에. 이상하게. 노로바이러스랑 설사랑 이런 게 엄청 심해져요. 공기질이 안 좋아져도.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오염, 요즘 사는 아이들은 이런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독일 과학자가 하이진 티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깨끗해서 걸리는 병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 독일 과학자가 무슨 연구를 했냐면, 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요거 진짜 1분만 너무 재밌는 연구라. 이 독일 과학자가 옛날에 독일이 현대화가 되면서 현대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의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시골에서 방 안에서 땔감 때우면서 이런 애들은 천식 유발률이 엄청 높고, 근데 이렇게 깨끗한 건물에 나와서 사는 이 아이들은 천식이 안 걸릴 거야 라고 해서 임상시험, 모니터링 연구를 했는데 웬말 완전 반대인 거예요. 시골에서 장작 때우면서 사는 애들은 천식 발병률이 거의 없는데, 이 현대 건물에서 사는 애들은 10살 넘어가면서 천식 발병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과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펑션 이런 거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면역세포가 공부를 할 기회를 줘야 되는구나. 어려서는 조금 흙도 먹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고, 이게 너무 깨끗해서 걸리는 병이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너무 깨끗해서 병에 많이 걸려요. 이게 아토피, 알러지 막 이런 것들. 거기다가 먹는 음식 인스턴트 안에 들어있는 방부제라는 것 자체가 균 죽이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식품에서 균 못 자라게 하려고 넣어놓은 거를 인스턴트 식품 엄청나게 드시죠? 아이들. 거기다가 툭하면 맥시부펜, 뭐 해열 진통제도 장내미생물 다양성 엄청 떨어뜨립니다. 해열 진통제 같은 것들. 거기다 뭐 먹는 약 같은 거. 이거는 아이들은 아니지만, 아까 이제 음주량 말씀드렸죠. 이게 number of alcohol, 이게 알코올 섭취량이에요. 5번이 일주일에 5번 술 드시는 분, 1번은 술 안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2번은 일주일에 1주일에 한 번 이하. 그러니까 주말에 한 번 정도는 미량은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안 떨어지는데 술 많이 드시면 다양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음주 뭐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바이러스 감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 환경오염, 바이러스, 면역세포들이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은 장내미생물을 많이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 심지어 코비드-19 감염만 있어도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성인도 성인인데 일단 아이들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로잉 랩을 통해서 아이들의 장내미생물 다양성 상태를 한번 보시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아이들 전반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일단 끌어올리는 거를 급선무로 하는 거. 16세 이전에 메모리 펑션이 마무리되기 전에 아이들의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이게 여러분이 엄밀히 얘기하면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장 안에다가 제약회사를 하나씩 심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건강할 수 있는 원천을 아이들에게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암에 계신 분들은 특혜를 누리면서 꼭 해보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제가 시간이 너무 적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저희 있다고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가가지고, 그럼 요거까지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그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열광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의 유전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유전자를 보고 났더니 유전자는 너무 특화된 영역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산정검사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유전적 질환,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특정 유전적 질환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는 하지만, 그 산정 검사한다고 이 아이 35살에 당뇨 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있어요. 중국인인데 어떤 과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중국인인데 똑같은 한 가족의 쌍둥이인데 한 명은 이민을 간 거야. 한 명은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살았더니 이민 간 사람은 당뇨, 고지혈증, 머리 다 빠져 뭐 난리가 났는데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100% 동일한데 한 명은 중국에서 살았는데 이런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가 한 얘기가 당뇨랑 이 고지혈증이랑 이런 게 여러분은 이미 아시죠? 이제는 그게 이제 수십 년 전 연구니까 그 과학자가 던진 거예요, 화두를. 이게 유전자 때문에 오는 거면은 둘이 똑같아야지 왜 미국 가서 산다고 당뇨 더 많이 걸리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가 무서워하는 대부분의 대사질환, 비만,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뭐 동맥경화, 그리고 뇌기능, 우울증, 불안증,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뉴로인플라메이션이라고 뇌 안에 염증 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알츠하이머, 치매, 근육 생성, 근육 건강, 소화기계 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최장암 교수님이랑도 연구하고 다 소화기계랑 붙어있는 거, 위암, 대장암, 구강암, 식도암, 뭐 이런 종류들 대부분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정보 없이는 이 사람한테 어떤 병이 언제 걸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과학자들이 알게 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부터 일단 시작을 했어요. 2006년 저 학부하고 있던 시절, 진짜 대국이긴 대국이에요. 1조를 투자해. 여기에다가 1조를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달린다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엄청나게 모아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미국의 꿈은 뭐였냐면은, 아직까지는 제약이라는 엄청난 산업을 유럽이랑 양분하고 있어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다음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라는 세상인데 여기는 미국이 혼자 다 가져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1조를 투자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일단은 유전자는 입에다 이거 해가지고 그냥 보내면은 바로 나오는데 이거는 체변지 깔고 체변 보고 해서 보내고. 근데 문제는 유전자의 그러니까 유전자는 평생 안 변하니까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유전자는 이게 왜 또 예측 알고리즘이 안 나오냐는 거냐면은,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려면은 X, Y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박사 진짜 넘어가는 수준 가는데 여기까지 가면 데이터의 성질이 두 종류인 거예요. 나의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내 유전자가 X축으로 점점 가고 Y축에 내 유전자가 바뀔 때마다 내 건강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있어야지만이 추세선이라는 게 그려지잖아요. 아, 이런 유전자가 바뀌면은 이런 병이 걸리는구나 하면서 점이 여러 개가 찍히면서 추세선이 쫙 나와야지만 이게 풀리는 문제인데, 과학자들이 이게 미치겠는 게 유전자는 평생 한 번도 안 변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병은 계속 왔다리 갔다리, X축은 붙어 있는데 Y축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통계 프로그램 자체가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야,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점이 3-4개 이상 찍히기 시작하면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하면서 당뇨가 점점 심해지시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하면서 아토피가 점점 개선이 되네. 점이 찍히기 시작하면 이 점을 쭉 그으면은 이 점의 뒷부분은 이 사람의 미래인 거예요. 아직 살지 않은 영역이 나와요. 아, 이 사람은 65세에, 이 사람은 55세에, 아, 이 사람은 당뇨가 걸릴 확률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를 누군가가 해버리면은 바이오는 끝나는 거예요. 이 회사 아래로 모든 회사가 배민 아시죠? 배민 되는 거예요. 모든 식당이 배민 안으로 그냥 다 모여버렸듯이 이 알고리즘을 가진 회사 아래로 건기식 회사, 건강검진 회사 다 붙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이 알고리즘이 모든 걸 가져가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 1조 원을 투자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얻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이 21,500개라고 하는 10년에 이게 죄송해요. 제가 이거 고친다 그러고 자꾸 이게 고치질 못했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입니다. 10년을 해가지고 21,500개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모으는 엄청난 쾌거를 만들어내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갔는데 이거 완전히 개발에 핀 거예요. 네덜란드, 우리나라도 5년 동안 해서 3,300개를 모으면서 막 쫓아가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5년 동안 해서. 근데 아메이가 1년 만에 3만 개가 넘었어.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제 주변 교수님들이 미치는 거예요.